안녕하세요. 저는 박아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맨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이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밟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의 불빛들, 그 눈부신 광경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 같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저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며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셨어요. 양강도라는 곳은 북한에서도 더욱 척박하고 추운 곳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양강도는 눈으로 뒤덮인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으면 그 위를 걸어서 중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요. 당시 저희는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 회의에 참석하시고 어머니는 인민반 활동을 하시며 우리를 돌보셨어요. 여동생과 저는 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외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당 간부였던 아버지조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점 걱정이 깊어져 갔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궁리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당 간부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구나. 결국 우리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아버지가 한숨 쉬며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굶어야 하는 걸까? 왜 당 간부인 아버지도 자식들을 굶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리나, 엄마가 중국에서 물건을 좀 가져와서 장마당에서 팔아야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이 어떤 곳인지 장마당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각오를 보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일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겨울철 얼음이 얇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고 국경수비대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셨어요. 아리나, 엄마 손 꽉 잡고 따라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캄캄한 새벽,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긴장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발밑에 얼음이 드득드득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 같았고 저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우리는 온갖 생필품들을 구입했어요. 비누, 샴푸, 옷까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음식들까지. 라면, 과자, 설탕, 소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중국의 시장에 처음 갔을 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이 넘쳐났거든요. 각종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그리고 온갖 공산품들까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가져갈 물건들을 꼼꼼히 골랐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팔렸을 때 이익이 많이 남을 만한 것들로 선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북한으로 가져가서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고 있던 곳이었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때면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언제 신고당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보안서나 보위부 요원들이 불시에 나타날 수도 있었고 경쟁 상인들이 질투로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산 물건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본주의 물건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북한산인 것처럼 포장을 바꾸거나 상표를 떼어내고 팔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물건의 좋은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괜찮다, 아리나.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버텨왔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나마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2010년 어느 봄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밀수 혐의로 우리 가족이 적발된 것이에요.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을 덮쳤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학교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아버지는 일찍당 회의에 나가셨어요.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의 방문객과는 다른 위압적이고 급박한 소리였죠. 보위부다. 문 열어라.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시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동무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집안 곳곳에서 중국산 물건들이 발견되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놓았던 것들이 모두 드러났죠. 라면, 과자, 화장품, 옷까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소중한 물건들이 이제는 범죄의 증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밀수품들이 집에서 발견되었고 중국을 드나든 기록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당 간부 경력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죄목이 되었죠. 구금소에서 며칠을 보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구금소는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과 짠 무김치가 전부였죠. 그때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리나, 우리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석방된 후 우리 가족은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민반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확인했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어요. 아이들조차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어요. 수십 년간 충성해온 당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죠. 아버지의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어머니는 평생 모아둔 돈과 아버지의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었어요.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보위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만난 브로커는 사기꾼이었어요. 돈만 받아먹고 잠적해버렸죠. 그 돈은 저희 가족이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세 번째로 만난 브로커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가 요구한 금액을 듣고 저희는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가족 4명 모두 탈북시키려면 최소 5만 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어머니는 절망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아린이부터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던 제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2011년 겨울, 저는 다시 한번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브로커의 안내로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중국의 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심했죠.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중국 남성에게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왔는데 또 다른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감금된 채로 지내면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차라리 북한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거라는 후회도 들었고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사투리가 아닌 남한 억양의 한국말이었죠. 아가씨 괜찮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한국말을 하는 분을 만나다니.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을 때 선교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안전한 은신처로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선교사님, 제 가족도 정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을 모두 안전하게 탈북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교회와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가족들이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1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리나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유로운 곳으로 가자.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여행은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위조 여권을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에 갔을 때의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밤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구나.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북한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그 규모였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북한에서는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의 그 어떤 건물도 이런 웅장함은 없었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고 유리벽으로 된 거대한 창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온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마치 궁전 같았어요. 아니, 궁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현대적이었죠. 바닥에 깔려있는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이런 화려한 실내 장식을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화장실이었어요. 북한에서 본 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물이 잘 나오고 휴지도 있고, 심지어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안내판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면세점도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면세점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쇼핑몰 같은 곳이 공항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리나 저기 봐.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어. 여동생이 신기해하며 말했을 때 저도 새삼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공항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또 한 번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인천대교를 볼 때였어요. 차창 밖으로 거대한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바다 위에 저렇게 긴 다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게 다리야?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을 때 운전하시던 분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인천대교예요. 길이가 21km가 넘어요. 21km.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다리에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나설 때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이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감탄스러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지금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구독자분들의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 북한에서 왔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밤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언젠가는 모든 가족들이 자유로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당 간부였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시며 우리 가족을 부양해주고 계세요. 여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꿈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의사가 되어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인천공항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그 감동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고향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친구들에게 인천공항을 보여주고 싶어요. 야, 너희들도 이제 자유롭게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공항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지 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위대함입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인천공항 같은 멋진 공항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도우시고 계세요. 가끔 연락을 드리면 아린이가 잘 살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린이처럼 열심히 살면
너희들도 꿈을 이룰 수 있어. 김 목사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 저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다고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언젠가는 김 목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끔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편견. 이런 것들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떠올려요.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자유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저에게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그곳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웅장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느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인천대교를 건널 때의 그 경이로움도 잊을 수 없어요. 21k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 그 위에서 내려다본 끝없는 바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구조물이었어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구나. 그때 느꼈던 감동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김 목사님과 전 세계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이 하루빨리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바가린의 일기 중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탈북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며 가족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화입니다. 바가린과 그 가족이 겪었던 고난의 여정은 아직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꿈인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동, 인천대교에서 본 그 경이로움은 단순한 인프라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경외였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가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한반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바가린이란 가명을 사용했고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